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25년 1회차 전력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산업기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송전선로에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조금 뭔가 2%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정확히 나오려면 송전선로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문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선로에 낙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 대비하겠다 또는 뭐 방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대표적으로 우리 가공지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송전선로 개통에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이상전압에 대한 대비책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부적인 이상전압이 있고 외부적인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이때 내부적인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지만,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상전압은 뻔하죠. 낙뢰죠, 낙뢰. 바로 얘가 낙뢰, 뇌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낙뢰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서 직격뇌라는 게 있고 유도뇌라는 것이 있죠. 이 직격뇌와 유도뇌로부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가공지선, 그 다음에가 매설지선, 그 다음에 피뢰자 들어가는 거 있죠. 피뢰기, 피뢰침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철탑이 세워져 있으면 철탑에 애자가 있고 전선로가 가죠. 이때 철탑 맨 상층부 꼭대기에 또 다른 전선이 가고 있고요. 얘가 바로 가공지선이죠. 그러면 선로에 낙뢰가 이렇게 빵 떨어질 때 총전선 때리지 말고 여기를 때려라 이거죠. 그러면 가공지선이 직접 몸으로 막아서 낙뢰를 대지로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참고로 시험 문제에 비슷한 문제 유형 중에 낙뢰가 가해졌을 때 만약에 전선로로 낙뢰가 침투했다. 그러면 전선로에 낙뢰가 침투하게 되면 이 낙뢰가 땅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낙뢰가 침투하게 되면 송전선 쪽으로 와서 여긴 애자가 매달려 있으니까 애자를 파괴시키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이때 요 애자가 파손되거나 섬락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요 애자련에 설치하는 장치, 그게 바로 초호환 또는 소호환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영어로 아킹 링 이렇게 부르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요 송전선로의 낙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애자련을 보호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때는 2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역률을 0.6에서 0.93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손실은 몇 % 감소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심하실 거는 전력 손실을 물어봤는데 몇 % 감소하고 있느냐, 감소된 양을 물어봤다는 거를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역률이 개선됐을 때 손실을 물어봤죠. 우리가 전력 손실을 PL이라 한다면 손실은 역률과 무슨 관계냐, 역률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 손실하면 전압 제곱에도 반비례하고요. 역률도 제곱의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래서 전압이 높아질수록 손실이 줄어들죠. 역률이 좋아지면 역시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이제 역률하고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역률을 0.6에서 0.9로 개선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역률이 이렇게 개선이 되면 이게 몇 배가 좋아진 겁니까? 바로 나중값을 처음값으로 나눠준 만큼 0.93을 0.6으로 나눠준 만큼이 이게 개선된 바로 배수가 되는 거죠. 배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령 10이 30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몇 배로 변했습니까? 3배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나중값을 처음값으로 나누면 바로 배수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개선되면 요 배수를 찾아내신 다음에 그 배수값을 요 코사인 세타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제곱의 반비례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0.93 나누기 0.6의 제곱의 반비례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걸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이게 대략 뭐 41. 얼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략 4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얘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0.6이었던 역률이 0.93으로 되면 그 0.6일 때의 손실에 비해서 손실이 42%만 남는다 이거죠. 42%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출제자가 이 개선됐을 때 전력 손실이 몇 %가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42%가 정답이 되겠지만 지금 몇 % 감소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실제로 감소된 양은 감소분은 우리가 백분율은 기본이 100%가 기본이고 여기서 42%만 남게 됐다는 것은 감소된 양은 대략 58%가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제자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손실이 몇 %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가 정답이고요. 몇 % 감소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감소된 양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배전 방식 중에서 저압 네트워크, 다른 말로는 망상식이라고 하죠. 얘가 가장 우수하고 제일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우수하고 좋다라는 건 전압 강화도 적고 손실도 적고 그다음에 전압 변동도 적고 부하의 적응력이 높고 뭐 이런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단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트워크 방식의 단점은 첫 번째가 비싸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인축의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잘못된 건데 전압 강화가 적습니다. 맞죠?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고요. 신뢰도가 가장 높다는 거 맞죠? 부하 증가에 대해서 융통성 또는 적응성이 크다라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인축의 접지사고라는 게 바로 사람이나 동물들의 접지사고 뭐예요? 감전사고죠, 감전. 이런 감전사고가 거의 없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축의 감전사고 또는 접지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4번 쉽네요. 전압이 정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고장, 검출 등에 사용되고 있는 계전기가 뭐냐. 자, 기본적으로 전압이 정상적인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동작한다라는 거죠. 바로 부족전압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압이 정정값 이상으로 높아졌을 때 동작하는 건 그렇죠. 과전압 계전기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UVR 얘는 과전압, OVR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삼상변압기 임피던스가 Z, 선간 전압이 V, 전격 용량이 P kVA일 때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랍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공식 바로 10V 제곱분의 보통 이제 PNZ라고 하죠. PN 이제 전격 용량 또는 기준 용량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전격 용량을 P라고 뒀으니까 그냥 P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V제곱이 들어가는 것만 찾아보셔도 분모에 10V제곱 들어가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전력계통에서 안정도란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계통이 안정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때 안정도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안정도 대표로 세 가지죠. 정태, 동태, 과도, 정태, 동태, 과도. 4번의 동기 안정도라는 거는 없습니다. 7번 가공 전솔로에 대한 지중 전솔로의 장점으로 옳은 것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지금 지중 전솔로에 대해서 장점으로 맞는 게 뭐냐. 일단 가공과 지중 중에 누가 돈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지중이 많이 들죠. 그래서 건설비가 싸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과 지중 중에서 송전 용량은 당연히 가공솔로가 훨씬 크죠. 그래서 지중이 용량이 많은 게 아니라 적습니다. 세 번째, 인축에 대해서 안정성이 높다. 그렇죠. 지중은 땅속에 묻어놨으니까 사람들이 감전될 위험이 훨씬 적죠. 당연히 안정성이 높고요.
환경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땅에 묻어놨으니까 안 보이죠. 미관상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3번 좀 옳은 거니까 결국 3번이 되겠네요. 8번 보시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특성 임피던스 그러면 공식을 좀 기억하셔야 되죠. 자, 특성 임피던스 기본식은 루트 Z 나누기 Y죠. 자, 선로 종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Z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고요.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죠. 여기에 루트. 자, 여기서 R과 G를 무시하면 J 오메가 약분해버리고 결국 루트 C분의 L만 남게 되죠. 맨 끝에 것만 남죠. 자, 여기다가 선로종수 공식을 다시 대입해서 계산하면 대략 138배의 로그 10의 R분의 D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오음이죠. 자, 이게 전부 다 특성 임피던스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지금 공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보기를 보시면 선로 길이하고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래서 길이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3번이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식도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은 송전선의 복도체를 사용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복도체를 썼을 때 틀린 거, 잘못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도체 그러면 또 몇 가지 연결해서 암기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복도체는 첫 번째, 코로나가 줄어들죠. 코로나가 방지됩니다. 코로나가 방지가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로의 인덕턴스 L은 감소가 되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가 되죠. 자, L이 감소되고 C가 증가되면 특히 L이 감소되면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가 오메가 L이죠. 그 L이 감소되면 리액턴스도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리액턴스 X도 감소합니다. 그럼 리액턴스가 줄어들면 오음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선로의 허용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전류가 증가하면 전력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죠. 송전 전력이라고도 하죠. 또는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 자, 송전 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셔도 되고 송전 전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계통의 안정도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안정도가 향상된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복도체를 썼을 때의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대신 단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단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이 복도체를 쓰게 되면 소도체 간의 정전, 흡인력이 발생해서 전선끼리 충돌되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아마 단점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틀린 걸 고르라 했는데 복도체 썼을 때 코로나 손실이 줄어듭니다. 맞죠? 안정도가 좋아지고요. 용량도 높아집니다. 증가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3번에 보니까 정전, 반발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반드시 복도체를 쓰면 반발력이 아니라 흡인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미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인덕턴스 L이 감소되고요. 정전 용량 C는 증가하더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틀린 거는 3번이네요. 10번. 주상 변압기에 시설하는 캐치홀더라는 장치는 어디다가 삽입하느냐. 이 캐치홀더가 결국 뭐죠? 네, 저압용 퓨즈죠. 그래서 변압기 TR이 있으면 변압기 1차 측에 설치하는 퓨즈가 COS고요. 2차 측에 퓨즈하는 퓨즈가 바로 캐치홀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캐치홀더를 물어봤으니까 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합니다. 1차가 아니고 2차인데 접지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비접지 측에다가 퓨즈를 달아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 11번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 차단기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일단 가스 차단기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 가스 차단기 바로 GCB라고 하고요. 얘는 어떤 가스를 이용하느냐? SF6 가스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화하는 거죠. 이 가스는 엄청난 절연 내력을 가지고 있고요.
소호 능력이 엄청 뛰어나고요. 거기다가 비가연성 가스니까 불이 붙지 않죠. 화재 위험이 적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색, 무치, 무독성이라서 우리가 인체에도 무해한 그런 가스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으로는 밀폐형이니까 소음이 적죠. 자, 그럼 지금은 틀린 거 물어봤는데 1번에 보니까 공기 차단기에 비해서 소음이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 틀렸네요. 우리 소음이 가장 큰 게 공기 차단기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소음이 작다라고 돼야 되는데 틀린 거 1번이 되겠고요. 자, 불연성, 불이 안 붙죠. 화재 위험이 적고요. 소호가 자력으로 소호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특고압계통 또는 초고압계통에 우리 1호사 이상에 주로 많이 쓰는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12번 보시면 어떤 건물의 총 설비 부하가 700kW, 수용률은 70%라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킬로로 해야 되느냐. 단 여기서 설비의 종합 용률은 0.8이랍니다. 한마디로 변압기 용량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변압기의 용량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부하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하죠. 그리고 얘네들을 부동률로 나누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구해도 되는데 대부분 이 부하의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로 나오고요. 변압기 용량은 킬로볼트 암페어를 써야 되니까 킬로와트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마지막에 0률로 한 번 더 나눠줘야만 이게 단위가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지금 부하의 설비 용량 줬죠. 700kW 곱하기 수용률이 70%입니다. 0.7 나누기 자 부동률을 안 줬어요. 항상 부동률을 주지 않으면 1로 보는 거니까 부동률은 1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0률은 0.8로 줬네요. 0.8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대략 612.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 612.5kg 이상 변압기를 설치하면 된다. 자, 이어지는 13번. 단거리 송전선에서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그 값이 0인 정수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우리 단거리 선로는 선로에 R과 L만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선로에 R과 L만 존재하더라라고 하면 이 R과 L을 합쳐서 우리는 임피던스 Z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임피던스 Z가 들어있는 이런 회로가 바로 단거리 선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에 대해서 4단자 정수 A, B, C, D를 구하면 우리는 1, Z, 0, 1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A, B, C, D가 됩니다. 그럼 그 중에 0이 되는 정수가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0. 이게 C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C가 0이 되겠네요. 자, 14번.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 맞는 걸 물어봤네요. 맞는 겁니다. 그럼 애자가 갖춰야 되는 것 중에 1번에 온도 급변에 잘 견디고 온도가 급격히 변화되는 데에 잘 견뎌야 된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뒤에 보시면 습기도 잘 흡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애자는 습기를 먹으면 절연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전선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튼튼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당연히 맞는 얘기네요. 그럼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4번은 잘못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얘기가 되겠고요. 15번. 송전선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중성점을 접지하는 방법에는 뭐 직접 접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는 뭐 저항 접지도 있고 소홀히터 접지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접지하냐에 따라서 목적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직접 접지 방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직접 접지는 지락 사고 시에 전위 상승을 낮출 수 있으니까 이상 전압을 억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뭐 지락 시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 또는 방지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간단히 말하면 이상 전압을 방지한다. 그다음에 이 직접 접지를 통해서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되죠.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전압을 맞게 되니까 전이상승을 맞기 때문에 절연에 유리하죠. 절연 레벨을 또는 절연 등급을 뭐 레벨이라고 할까요?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 뭐 경감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가 되겠죠. 그럼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하게 되면 얘는 지락사고 시에 결국 지락 아크를 소멸하게 되고요. 지락 전류를 없애주니까 지락 아크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안정도가 높아진다 또는 향상된다라는 거. 물론 직접 접지 이 자체는 안정도가 상당히 나쁘지만 소호 리액터로 접지하게 되면 안정도가 가장 좋아지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접지 목적으로 봤을 때 소호 리액터 같은 경우는 안정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안정도가 증진됩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송전 용량이 증가된다? 이런 말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상전압 발생을 억제한다. 맞죠? 계전기가 확실하게 동작하게 한다. 다 맞는 얘기고요. 결론은 송전 용량하고 접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16번 보시게 되면 22.9kV로 수전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수전점에 설치한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120MVA일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가 되겠느냐. 지금 차단 용량이 120이랍니다. 차단 용량 PS가 120MVA. 그 다음에 22kV로 수전하고 있답니다. 전압 V가 22.9kV. 이때 차단 전류 구하라. 차단 전류가 바로 단락 전류와 마찬가지죠. IS 구하라 이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단상이다, 삼상이다를 주지 않았네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22.9, 229로 수전한다는 것은 단상 22.9는 없으니까 당연히 삼상으로 보시는 게 문제 취지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삼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삼상에서 단락 용량은 루트 300 V IS고요. 이때 IS를 구하라 그 얘기니까 IS는 루트 3 V분의 PS가 되겠죠. 그럼 PS가 120 메가니까 10의 3승. 루트 3배의 전압은 22.9. 그렇죠? 여기가 22.9 킬로볼트고 120의 메가볼트 암페어니까 10의 3승 해줘야 여기 메가를 킬로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럼 킬로볼트 없어지면 암페어만 남는 거니까 전류가 암페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암페어로 나온 거고 출제자는 킬로 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 다시 킬로를 붙이려면 공세개를 지워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시게 되면 얼마 나오면서 킬로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냐? 아마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22.9로 그냥 계산을 해서 제가 답을 설명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차단 용량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이게 차단 용량을 구할 때는 여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라는 게 원래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2.9kV라는 전압을 주면 차단기 전격 전압은 원래 22.9가 아니라 이게 차단기 전격 전압으로 바꾸면 25.8kV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기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25.8로 한번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필기에서 그냥 출제자가 그대로 22.9로 계산을 하세요라는 취지로 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22.9로 제가 계산했습니다만 나중에 실기에 가시게 되면 원래 차단기 전격 전압을 집어넣는 게 맞는 거고 그럼 25.8을 이용하는 게 원칙은 맞다라는 거 참고로 해두시고 이건 나중에 실기 때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번 진상 전류만이 아니라 지상 전류도 잡아서 광범위하게 연속적인 전압 조정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가 계통에서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설비 QV 컨트롤 설비라고 하죠. 자, Q가 무효 전력, 그렇죠? 이게 무효 전력. 얘가 전압이죠.
자, 이렇게 무효 전력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해주는 요 대표적인 설비가 바로 뭐죠? 그렇죠. 바로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그 조상 설비에는 대표적인 장치가 동기 조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터가 있고, 정확히는 이제 블로 리액터라고 해야 되겠죠? 블로 리액터가 있고, 전력용 콘덴서가 있습니다. 자, 블로 리액터가 L이고 콘덴서가 C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네, 지상 무효 전력을 담당하는 애고, 얘는 진상을 담당하죠. 그럼 동기 조상기가 뭐냐? 얘는 L과 C를 다 담당하니까 얘가 지상도 되고 진상도 되는 두 가지를 다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네요. 그럼 지금 진상과 지상을 모두 광범위하게 조정할 수 있다. 바로 동기 조상기가 되겠습니다. 18번 수압 관로의 평균 유속이 V, 관 지름은 D, 사용 유량을 Q라고 한다면 Q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단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유량의 단위가 미터 삼승 퍼 세크죠. Q는 단위가 미터 삼승 퍼 세크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유속 미터 퍼 세크고요. 그러면 지금 관이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 물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물이 흘러가는 속도 V가 미터 퍼 세크라고 한다면 이 관의 단면적이 있겠죠. 요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단면적 단위가 미터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면적이니까. 그러면 요 관의 단면적과 이 관을 통과하는 물의 유속을 가지고 요 유량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미터 3승이 나와야 되니까 미터와 미터 제곱이 곱해지면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에 물이 흐를 때 그 물의 양은 그 관의 단면적과 물의 유속을 곱한 만큼이 우리가 바로 유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면적을 준 게 아니라 지금 관에 지름을 줬어요. 여기 지름이 D라고 줬다면 우리가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파이 4분의 파이 지름 D의 제곱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속도 V를 곱해주시면 결국은 유량이 나오겠네요. 이걸 찾아보시게 되면 4분의 파이 D제곱의 V,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9번 보시면 이상전압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 제가 좀 전에 앞에 문제 풀면서 그 직접 접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직접 접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상전압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상전압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이상전압 발생이 가장 적게 생기는 게 바로 직접 접지가 되겠습니다. 1번. 자, 마지막 20번을 보시게 되면 20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조와 방수로 간의 총 낙차가 35m, 수차가 전부와 경우 수차에 취부한 수압계 지시가 단위 면적당 2.8kg의 압력이 나타나고 있대요. 이때 흡출관의 진공계의 지시가 4m라고 한다면 손실 낙차가 얼마냐라고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수압계 압력 값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수차에 지금 압력을 측정했더니 압력이 2.8 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답니다. 자, 이렇게 압력을 갖다가 우리가 높이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수차실 내부에 압력이 이만큼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실제 얼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압력을 가지고 높이를 계산한다. 그래서 압력 수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압력 수두를 보통 HP라고 한다면 얘가 10P라는 공식을 이용하게 되죠. 물론 실제 압력 수두는 1000분의 P라는 식을 씁니다. 원래는 1000분의 P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썼을 때 여기 P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제곱을 쓰는 겁니다. 여기를 제가 센치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우리가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제곱이면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뀌죠.
분모가 앞으로 나오면 플러스 4승이 됩니다. 여기 10에 플러스 4승으로 바꿔주면 여기를 센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가 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을 1000로 나누면 10이 남게 돼서 10p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p는 이제 단위가 뭐로 바뀐 거예요?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만약에 압력을 미터 제곱당 압력으로 주면 1000분의 p를 이용하시는 거고 이렇게 센치로 주면 10p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주로 센치 제곱으로 주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갖다가 10배 하면은 높이로 환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압력이 2.8이니까 얘를 높이로 환산하면 10 곱하기 2.8이 돼서 28m라는 높이가 나오게 되죠. 그럼 지금 이 압력은 실제 높이가 28m에 대해서 작용한 압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그 수차 밑에 흡출관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차실 밑에 흡출관을 달아서 그 흡출관에서 진공을 일으켜 가지고 낙차를 좀 더 키우게 됩니다. 그때 그걸 우리는 지금 4m만큼의 낙차가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수차에 적용되는 유효 낙차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수차에 적용되는 낙차인 28m에다가 흡출관을 달아서 좀 더 증가시킨 낙차가 4m가 더 향상됐다라는 거니까 실제 발전에 사용되는 유효 낙차는 32m만큼이 발전에 실제 사용되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체 총 낙차가 35m라면 우리가 써먹는 낙차는 32m만큼 써먹게 된다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이 버려지는 바로 손실 낙차가 되겠죠. 그래서 손실 낙차는 전체 총 낙차인 35m에서 여기 유효 낙차 32m를 뺀 나머지 3m만큼이 우리가 써먹지 못하는 버려지는 손실 낙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